안녕하세요, 평일코딩입니다. 오늘은 이 오픈클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클러는요, 클러드봇을 이름을 바꾼 건데요. 원래 이전에 클러드봇을 몰트봇으로 바꿨다가 다시 오픈클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발자가 피터 스테인버거라고 하는데, 저도 잠깐 오픈클러를 써봤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제를 했고요. 이 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픈클러, 예전에 클러드봇이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분 거의 슈퍼스타가 됐어요, 요새. 네, 최근에 엄청나게 핫한 레포지토리 중에 하나죠. 이 오픈클러는 이전에 이제 왜 클러드봇이라고 불렸던 프로젝트고요. 2달 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만 기터브 스타를 얻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보니까 10만 넘었네요. 넘었고,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클러드라는 알죠? 우리 클러드 코드 할 때 클러라고 하는 뭐 발톱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클러드의 이름을 다르게 해서 작성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클러드봇이라고 했었죠. 안트로픽의 법률 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재고해달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트봇으로 바꾼 게 아마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스코드에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몰트봇이라고 바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몰트봇이라는 것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는데 뭐 탈피를 성장을 상징한다, 랍스타 뭐 의미는 있었는데 입에 잘 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제 그런 랍스타 관련된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오픈클러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이제 정착한 것 같아요. 오픈이 들어간 거 굉장히 많죠. 오픈 AI, 최근에 이제 클러드 코드 대항마인 오픈 코드, 유닉스 터미널 중에 제시라는 게 있어요. ZSH라는 그 쉘 이름인데, 그거를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쉘 이름이 오마이 제시거든요. 비슷하게 오마이 오픈 코드라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만든 오픈소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핫한데, 그런 것처럼 앞에 오픈이라고 붙으면 보통 이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오픈소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픈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러는 Our Lobster Heritage. 이 사람이 약간 랍스타에 대한 걸로 이제 약간 브랜딩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클러라고 했습니다. 네, 오픈클러는 뭐 디스코드나 슬랙이나 왓츠앱 같은 거를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에이전트는 뭔지 다 아시고 계시죠? 에이전트라는 거는 제가 뭐 강좌에서나 설명을 했던 건데, 이제 LLM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LLM이 어떤 툴을 던져줍니다. 툴이라는 거는 말이 되게 어렵고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냥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식을 줘요. 예를 들어서 제이슨 형태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파일을 읽든 하다못해 가장 단순한 프린트, 파이썬에서 프린트 할 수 있잖아요. 프린트 뭐 콘솔 로그 같은 거, 그런 걸 준 다음에 LLM이 리턴을 할 때 특정한 제이슨 형태로 오고 그 툴 이름이 명시되면은 그 툴에다가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LLM이 판단을 해서 특정 도구를 실행시키는 꼴이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코딩을 해놨으니까요. 중간에 뭔가 팝업을 띄운다거나 실제로 그 권한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보안을 많이 막고 있고요. 최근에 GPT 래퍼라고 부르는 이런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여러 LLM을 래핑해가지고 iOS 앱이나 맥 앱을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LLM을 통한 그런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캘린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사진에 반영될 때 한 번 더 그렇게 허락을 받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콜로도 이제 비슷한 거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뭐 MCP처럼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LLM이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서 실행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잠깐 써봤는데 미래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보안이 신경 쓰이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사스 어시스턴하고 좀 다르게 이제 사스 어시스턴 다른 서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오픈클러를 설정을 해가지고 직접 서버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맥미니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댓글 달린 것 중에서 라즈베리 파이에도 된다, 뭐 미니 PC도 된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맥미니가 지금 잘 팔리는 이유는 그냥 뭐 애플 실리콘 자체가 성능이 좋아서도 있지만, 램을 그 정도 용량의 그런 비용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컴퓨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모든 맥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다, 뭐 나중에 비싸질 거다, 지금 노트북을 사야 된다, 지금 맥북이 가장 가성비가 있는 시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메모리가 문제예요. 메모리 가격이 지금 3배, 4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256기가짜리 M4 깡통 맥이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팔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추가됐는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뭐 새로운 채널이라는 거, 뭐 구글 챗이나 트위치 같은 게 추가됐다고 하고요. 키미 K 2.5 이거 최근에 이제 등장했죠. 아마 나온 지 한 이틀 정도 됐을 거예요. 요거 이제 중국의
윈샷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만든 거고요. 요건 이제 샤오미일 거고, 그리고 이제 샌드 이미지 뭐 이런 메시징 앱 같은 거에 넣고 코드 베이스에 대한 시큐리티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오픈 클러, 그러니까 클러드봇이라고 부를게요. 클러드봇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안이 엄청나게 뚫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나는 재미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올렸는데, 보안에 대한 버그 바운티, 그러니까 버그 바운티는 내가 버그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돈을 좀 주세요 이런 건데, 뭐 그런 거 요구하고 그런다, 막 너무 머리 아프다, 나는 이걸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유지 관리하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를 계속 추가를 했고, 엄청난 양의 풀 리퀘스트와 이슈를 처리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세스를 서서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도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가 거대해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클러 AI 여기 들어오시면 이거 보실 수 있고요. 전체 글을 한번 보시고, 이제 전체 어떻게 프로젝트가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도 이제 한번 GitHub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 GLM 4.7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클로드 코드에 물려서 하고 있고요. 이거 전체 클론 해가지고 한번 GLM 4.7을 통해서 프로젝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한 게, 자, 요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영상을 만든 건데, 클로드 봇을 만든 이분이요, 좀 특이하게 코드를 읽지 않고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 AI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100% AI를 통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피터 스테인버거라는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shipping을 하고 있다,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거 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긴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거 댓글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코덱스로 140 동안 115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2500 토큰을 넘게 썼다 라는 거예요. 2500 토큰을 넘게 썼다. 와, 이 사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클로드봇이 예전에 이제 볼트봇 전이죠. 지금 오픈클러죠. 코덱스 사용량이 확장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사용자 11억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딱 클릭을 해보면 미쳤어요. 지금 여기 토큰 수 보시면은, 와, 이거 얼마인지 감도 안 와요. 지금 와, 이렇게가 1억인데 그러면 전체가 2500억 토큰을 쓴 거야. 와, 엄청나죠. 140 동안 2500억 토큰을 썼다고 하면 돈을 얼마 썼을지 감도 안 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한 6, 7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죠. 토큰비로만. 와, 이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AI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로드 코드나 오픈 코드, 뭐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는 손맛을 딱 추가한다고 하면 커서 정도 될 것 같은데, 커서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AI로 작성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본인은 이제 구조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그런 오케스트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프로젝트를 찍어내고 있으신 거겠죠. 최근에 한 거 보면 뭐 엄청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읽지 않고 코드를 배포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웹 개발이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보안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그 코드가 로컬에서 돌아가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그걸 여러분들이 뭐 서버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죠.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뭐 100개의 서버를 열어보니까 그 중에 뭐 8, 90개의 클로드봇의 서버가 엄청난 보안이 엄청 열려있더라 뭐 이야기가 있던데, 만약에 그 보안이 뚫려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API 키가 유출될 수 있고요. 그 API 키를 엄청나게 많이 써서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거기 안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의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것들 로그인된 게 있으면은 비트코인도 당연히 송금 당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보안은 여러분들 잘못하게 되면은 감옥 갈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오픈클러에 대해서도 요새 이제 워낙 핫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git 클론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보통 이슈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슈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시간 전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버그도 있고, 여기 보면은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레이블 관련된 거 보면은 에이전트, 뭐 맥 이런 거, 뭐 채널 뭐가 엄청 많고, 네, 엄청 많죠. 그렇죠. 레이블도 많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포트라든지 스크립트, 시큐리티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와, 엄청 많아요. 네, 시큐리티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고, 네, 여기 있고 뭐 크리티컬 이런 것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리벅스 프로시 설정하는 게 이제 서버 같은 거 할 때 리벅스 프로시 앞에 서버를 다 두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살펴보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이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픈소스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장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안이 무서워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당연히 기능을 많이 찍어내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소프트웨어 구조를 작성을 하고 전체 에이전트가 작성한 코드를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다듬고 그거에 대한 주석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전체 코드 보면은 결국 이제 타입스크립트나 이제 스위프트 이런 걸로 작성이 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래퍼다 보니까 슈퍼셋이라고 부르죠. 빌드를 했을 때, 컴파일을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나오는 거고,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것 자체가 물론 표준화되어 있지만 타입스크립트라는 그런 문법 자체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뀐 그런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걸 적응을 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서비스에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읽지 않은 코드를 배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당연히 저도 지금 루비 온 레일즈로 사스를 만든다거나 제 개인 프로젝트를 올릴 때 거의 코드를 제가 작성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적어도 뭐 클래스 단위나 파일 단위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 명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조금씩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듈을 호출하는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이 다음에 제가 실제로 제 맥에서 오픈클러를 써본 소감이나 이거를 ZAI의 GLM 4.7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구조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LM을 래핑을 해가지고 유료 앱이라든지 그런 수익형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 주변에도 벌써 한 2분 정도가 그거에 대한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LLM을 사용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API 키가 유출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특정 API 키를 호출했을 때 서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다른 API 키로도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벤더의 LLM을 호출한다거나 뭐 이런 스위칭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오픈클러나 아니면 다른 이제 오픈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LLM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클러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설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당연히. 근데 요 분이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씩 써가면서 저도 혹시라도 풀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